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 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기초니까요. 이제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완전히 입문 내용은 아니고 함수는 호출할 때 항상 초기화가 되는데 값을 저장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번뜩 이런저런 키워드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중급 이상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일드나 제너레이터나 아니면 뭐 클로저나 이제 뭐 이런 클래스나 막 이런 키워드들이 막 생각나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 이제 탁 입문만 마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예제는 이런 거예요. 호출할 때마다 123, 123을 반복하여 리턴하는 함수 만들기. 123, 123을 반복해서 리턴하는 호출할 때마다 그런 함수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쉬운데 그냥 일반적인 def를 가지고는 생각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f 사이클 123 해가지고 호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파이썬 딱 기초를 알고 다른 어떤 유용한 키워드를 모르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리턴 여기서 이제 뭘 리턴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전역 변수로 i는 0이라고 한번 만든 다음에 뭐 1이라고 만든 다음에 글로벌 i를 이제 전역 변수를 가져와 가지고 i 모드 3 하고 2를 더해 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의해 놓고 사이클 1, 2, 3을 호출을 하면 3 1 2 3 1 2 3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요. 얘가 제일 구현하기 쉬운 방법이죠. 함수는 초기화가 되지만 초기화되지 않는 함수 밖에 있는 변수를 하나 정의하기. 근데 이거는 버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i가 사이클 1, 2, 3에서 쓰인다는 표시를 주석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죠. 사이클 1, 2, 3을 위한 변수. 그러면 함수랑 변수가 따로 노니까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또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죠? 얘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전역 변수를 설정하고 전역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 클리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버그를 유발하거나 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막 분리가 돼 있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i를 바꿔버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클 1, 2, 3은 1인데 i는 12예요. 근데 실수로 제가 막 어떤 코드 안에서 포문을 돌려버렸어요. 그럼 i가 이를 리셋이 돼버렸죠. 4 같은 숫자로. 그래서 이 함수가 깨지게 돼요. 1을 리턴했으니까 다음은 2를 리턴해야 되는데 갑자기 3을 리턴해가지고 엑셀에 어떤 특정 값을 쫙쫙쫙 채워야 되는데 갑자기 한 열을 건너 뛰어버리는 거죠. 이런 버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함수의 어떤 외부 인자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변수 이름을 i 같은 걸로 하는 것도 정말 최악의 버릇이 습관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쉬운 방식은 클로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클로저는 이런 방식입니다. 우선 파이썬에서는 스코프 개념이 다른 언어랑 다르죠. 블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함수와 변수를 블록으로 감싸려면 그러니까 변수와 함수를 한 공간 안에 두려면 다른 함수로 감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 엄밀히는 다른 함수로 감싸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클로저를 딱 중급 들어갈 때쯤 클로저를 배울 때쯤이면 아직은 이제 더 고급 방법을 모르는 거죠. 클래스도 좀 알기 어렵고. 그래서 다른 함수로 감싼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코드를 한번 봅시다. def 래퍼를 하나 그냥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변수를 씁니다. i는 0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정의했던 이런 함수를 다른 함수 안에다가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글로벌이 아니죠. 글로벌이 아니고 함수 바로 바깥에 있지만 그렇다고 전역 변수는 아니고 위에 있는 이 함수 안에 있는 i를 쓸 거기 때문에 이때 키워드는 글로벌이 아니고 non 로컬이죠.
로컬은 이 안에 있는 이 영역을 말하는 거고, 넌 로컬은 얘 밖에 있지만 전역은 아닌 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가 여기 없고 또 다른 def가 있었다면, 이런 식이었다면 넌 로컬 i는 여기까지 찾아가서 0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넌 로컬의 의미를. 그러면 다시 i는 0이라는 넌 로컬 변수가 하나 있고, 얘를 다 가져와서 i 플러스는 1, i에 1 더해주고 또 리턴을 이렇게 해주면, 자, 래퍼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이 안에 있는 함수 사이클 1, 2, 3, 그 함수를 리턴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이클 1, 2, 3은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얘는 꼭 사이클 1, 2, 3이 아니어도 되죠. 그냥 메인이라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사이클 1, 2, 3이라는 함수는 래퍼, 야, 이렇게 실행하면 얘가 함수를 리턴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됐죠. 그래서 사이클 1, 2, 3을 호출해보면 이제 1, 2, 3, 1, 2, 3, 1, 2, 3을 리턴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얘도 얘 하나만으로 상태를 저장하는 함수가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클로저는 약간 파이썬 안에서 조금 이제 모호한 특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사이클 1, 2, 3 안에 i라는 속성을 이제 바로 찾기가 어렵죠. 근데 뭐 못 찾는 건 아니고, 그 i의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면 사이클 1, 2, 3의 클로저 속성 안에 얘가 튜플인데 가로로 감싸져 있죠. 괄호 안에 쉼표 하나 있으니까 튜플이란 뜻이죠. 클로저에 지금 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안에 인티저 오브젝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얘가 이제 그 i죠. 그래서 클로저 0번에, 그럼 이제 이 셀을 가리키고 있죠. 0번의 값은 뭘로 찾냐면 셀 컨텐츠, 조금 까다롭죠. 셀 컨텐츠로 실행하면 그때서야 이 클로저 안에 감싸진 같이 붙어있는 i라는 변수의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로저는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이렇게 어떤 내부 구조를 조회할 때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자, 그래도 2번 클로저를 사용해 미션 완료, 미션 달성. 자, 이거 두 개만 하면 이제 충분한데 아직 좀 더 파이서닉한 방법들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파이서닉한 방법이에요. 내장 모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너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파이서닉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터툴스 안에 사이클이 아예 있습니다. A는 사이클, 이 안에 이터러블로 1, 2, 3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A는 함수는 아니에요. A는 그냥 사이클 객체인데 A를 호출할 수는 없고 그냥 next A를 실행하거나 print A를 하거나, print A 하면 안 되지, for I in A,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내거나, 하여튼 A는 내부적으로는 제너레이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next A를 여러 번 실행하는 거죠. 그럼 계속 1, 2, 3, 1, 2, 3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 사이클은 안에서 이제 C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제일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1, 2, 3, 1, 2, 3. 자, 잘 됐죠? 그래서 for I in A 이러면 무한으로 나와버리니까 IDX는 0.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걸고 실행하면 이제 100번 1, 2, 3, 1, 2, 3이 됐죠. 보통은 이제 while문에서 그냥 뭐 true false로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사이클을 이용한 방법, 이제 3번도 끝났습니다. 그래도 한 두세 가지를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제 조금 이상한 방법, 비추천하지만 재밌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다시 사이클 1, 2, 3을 정의하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i는
get attribute cycle 123 함수에 i라는 변수, i라는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을 리턴하고 i라는 속성이 없으면 i에다가 0을 집어넣어줘. 그리고 i가 변수 i가 아니고 cycle123.i로 쓰는 거예요. 이거 좀 생소하신 분 있을 텐데 이거 좀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def asdf 해가지고 패스했습니다. asdf는 함수지만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죠. none을 리턴하죠. 이제 보세요. asdf.a는 1 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속성을 붙일 수 있어요. 또 asdf.b는 f는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수 안에 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클래스 인스턴스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좀 이제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함수에다가 임의의 속성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임의의 속성은 함수 호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죠?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문은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get attribute는 asdf.a를 제가 이제 호출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dir asdf 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a도 들어갔고 f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a라는 이 함수 이름이 그 속성 이름이 a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롭은 a라는 속성 이름인 거를 알았지만 a.prop 아니 asdf.prop 하고 호출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얘 자체가 이렇게 PROP라는 어떤 속성으로 인식해 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지 않죠.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get attribute asdf, prop 이렇게 쓰시면 이 프롭이 문자열 A로 치환되고 문자열 A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롭이 A라는 속성이 없을 때는 기본값도 줄 수 있어요. 뭐 try except로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얘를 뭐 1, 2, 3으로 해도 얘는 이미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100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sdf.a를 지워버리고 다시 프롭을 보면 123이 됐죠. 예, 제가 정의를 안 해줬네요. 이렇게. 그럼 지금 asdf.a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의했으면 asdf.a는 뭐 없었던 애니까 1, 2, 3으로 바로 할당이 됐어요. 이제 하여튼 이런 속성을 이용하면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사이클 1, 2, 3에 i라는 속성은 있으면 그냥 넣고 없으면 0을 리턴해줘. 그리고 사이클 1, 2, 3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얘를 리턴해. 그러면 아이고 자 함수지만 뭐 함수스럽지 않은 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실행해 놓고 사이클 1, 2, 3을 실행해 보면 아 미쳤다. 예 이렇게 .i죠. 012, 012네. 조금 아쉽지만 여기다 플러스 1도 해주면 1, 2, 3, 1, 2, 3, 1, 2, 3, 1, 2, 3 잘 되죠? 자 그래서 함수의 속성을 사용한 방법 클리어. 자 우리 한 몇 개 정도 풀어봤죠? 한 4개 정도 풀어봤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도를 걸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정석인지 모르겠지만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일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이제 무난할 수 있어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이클 1, 2, 3을 함수로 만드는데 얘가 제일 조금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매번 1을 리턴했다가 2도 리턴하고 3도 리턴해. 끝. 그러면 일드는 이제 제일 흔한 뜻은 양보하다잖아요. 얘는 뭐냐면 1을 리턴하고 주도권을 함수 바깥으로 보내. 그러니까 나는 멈춰 있을게 이 말이에요.
네가 다시 호출할 때까지 우선은 1 리턴한 다음에 나는 이 시점, 딱 얘가 실행된 이 시점에 멈춰 있을게, 그 뜻이에요. 이제 메인 어떤 프로세스한테 양보할게.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놓고 사이클 1, 2, 3은 일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3을 리턴하고 나서는 while true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죠. 함수 안에 일드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클 1, 2, 3의 타입은 펑션처럼 보이지만 호출을 해보면 제너레이터를 리턴해요. 그래서 A는 사이클 1, 2, 3 하고 제너레이터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next A를 반복 실행하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좀 직관적이고 편한데 어떤 일드 개념이 어렵지 않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일드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함수는 일드 뒤에 뭐가 있으면 뭔가를 리턴하고 이 시점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거죠. 딱 이 시점에서. 그리고 얘를 다시 호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로 인해 만들어진 제너레이터를 호출을 했을 때는 여기서 멈췄다가 호출됐네? 그럼 다시 while true 일드 1 해가지고 1 리턴 하면서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는 거죠. 아직 얘를 실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제너레이터를 쓰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뭐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얘를 조금 뭐 이렇게 좀 더 맛깔나게 써보면 일드 1, 2, 3이 뭐 100까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뭐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00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밸류스는 1, 2, 3 하고 만들어 놓고 1, 2, 3을 순회해야 되니까 1, 2, 3 말고 제가 그냥 좀 직관적으로 ABC라고 해볼게요. ABC를 리턴하는, 순환하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사이클 ABC라고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밸류스는 ABC. 그 다음에 리턴을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일들을 쓰긴 써야 되는데 0번을 리턴해, 1번을 리턴해, 2번을 리턴해 해야 되니까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IDX는 0 해놓고 while true에 이제는 일드 A, 일드 B, 일드 C가 아니고 이 리스트 안에서 꺼내면 되겠죠. values에 IDX를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IDX를 2를 더해야 되는데 2를 더하면 0, 1, 2, 3, 4, 5, 6, 7, 8 하고 쭉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1 더한 거를 모두 연산자로 3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는 계속 0, 1, 2, 0, 1, 2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이제 뭐 3개든 4개든 5개든 항상 뭐 밸류의 랭스를 계산하기엔 그럼 그냥 5 쓰면 되니까 이렇게 실행해 놓고 얘도 일드가 있으니까 제너레이터예요. 호출할 때 다음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A는 사이클 ABC 맞죠? 이렇게 제너레이터 생성하고 next A를 하거나 뭐 for i인 A를 하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next A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A, B, C, D, E, A, B, C, D, E 잘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뭐 마칠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함수 안에 특정 속성을 저장하는 속성이나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을 써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뭐부터 해봤었죠? 제일 무식한 방법은 전역 변수와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비추였죠. 왜? 전역 변수는 임의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전역 변수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함수 안에 변수를 저장할 수 없잖아. 아니요,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이 클로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클로저는 엄청 직관적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용하죠. 변수랑 함수를 같은 스코프에 같은 블록에 담아가지고 저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외부 함수로 감싸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 변수랑 함수를 저장을 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얘는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함수의 속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속성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함수의 속성이라는 게 마치 어떤 클래스의 메서드와 프로퍼티처럼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쓰는 코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다만 알고 있지 써본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드를 활용, 제너레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엄청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4가지 정도 이야기했네요.
이것도 파이썬 기초라면 기초죠.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중급 정도 아닐까? 그래도 기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함수 안의 특정 속성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이 뭐 이거 외에도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나 또 신박한 방법이 있으면은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뭐 자유롭게 뭐 메일 보내주시거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30분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